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첫 번째 주제는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문화방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네요. 먼저 효과가 좀 괜찮았다, 좋았다는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네, 그 대구시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은 9월 19일입니다.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그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게 그 지난 2월이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일요일을 쉬던 것을 대구는 월요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시행한 지 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성과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또 그 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더 좋았다. 이런 겁니다. 먼저 대구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의 16.5%, 경북의 10.3%, 경남의 8.3%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 4주 1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원래 휴일이었는데 평일로 바꾸는데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는데요. 대구시가 이번에 방금 들어보신 내용 자료만 본다면 그런 저항은 뭐 괜한 기우였다 이렇게도 보였는데 조정훈 기자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 분석을 의뢰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소비도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지난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주요 업종별 주요 소비 또는 매출 증감률을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따져봤고 또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산, 경남, 경북 지역입니다. 슈퍼마켓 그리고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6.6% 증가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음식점이 25.1%나 늘었고 편의점도 23.1%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2, 4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도 34.7%나 됐습니다.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들어서 대구시는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는 부산이나 경북, 경남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상인들은 매출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그럼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도 역시 만족했다고 나옵니까? 시민들은 87.5%가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 600명 가운데 525명, 그러니까 87.5%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왜 잘했다고 답변했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요일에 장보기가 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일요일이 대형마트가 쉬는지 아니면 문을 여는지 알아볼 불편이 없어져서 좋았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매업과 그리고 음식업도 일요일에 매출이 늘었고 또 평일도 그래서 대구시는 그 지역 사회,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참 좋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아주 성공적인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른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반대 입장을 냈던 쪽이죠.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했던 소상공인들. 이번 조사 발표대로 조정훈 기자, 우리도 덕을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아주 좋을 텐데요. 저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2022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급카드 이용 증감률은 2020년에 0.6%, 그리고 2021년 9.4%, 또 2022년에는 12.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늘어난 보복성 소비 지출과 또 자연적인 카드 이용 증감률만 고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구시의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매출액의 비익빈 부익보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음식점조차도 24%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대형마트는 무려 52.9%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걸 본다면 누가 과연 덜 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계란 게 말이죠.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상한 게 돼가지고 정확한 조건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이 통계가 직접 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소상공인들이 인용한 통계, 대구시가 내놓은 통계 숫자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달랐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태우 기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주장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은 우리는 별로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형마트로 소비가 더 쏠리면서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겨져서 그 소비자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골목 상권을 찾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소상공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가 이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처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바꾼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반발을 했었는데 조정훈 기자, 네. 이번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통계가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발표가 통계청의 자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지역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게 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사용한 방법은
특정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가중치와 물가지수 그리고 매출액 분석과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2, 4분기 시도 서비스 생산 및 소비 판매 동향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제주가 마이너스 7.4%였는데 제주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소비 판매액은 0.2%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소매점을 비교했을 때 소매점은 줄고 대형마트는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비교 대상을 봤을 때 대구시가 내세웠던 부산의 소매 판매도 오히려 부산은 소매 판매가 더 늘었고 4.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대구시가 자체 조사를 왜곡해서 정책 성과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들 입장은 대구시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주장이라면 소매업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정책은 손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가 한 이번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자주 가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편의성을 아주 높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골목 상권 상인들이나 그리고 주민 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 설문조사 자체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대형마트 경영자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은 제도를 두고 어느 사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가가 수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작성한 통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시민단체가 정책 토론 한번 해보자 제안했다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발표가 서민경제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대구시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된다. 또 문제가 있다면 반론을 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 발표에 오류나 왜곡이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평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대구시와 이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대구에서 일어났던 10월 항쟁 얘기입니다. 10월 항쟁 77주년 이야기인데요. 해방 다음 해지요. 1946년에 미 군정의, 당시는 미 군정이었으니까요. 미 군정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일어났던 항쟁인데 조정우 기자, 저를 비롯해서 아주 이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 아니면 좀 낯선 이야기 같은데요. 먼저 10월 항쟁이 뭔지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한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상당히 낯선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과 식량 공출 시행에 반발을 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여기에 경찰들이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0월 항쟁은 대구를 넘어 경북으로 번졌고 그해 12월 중순에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정과 경찰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요. 당시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항쟁 가담자와 또 보도연맹원 그리고 예비 검속자들이 경산 코발트 광산이나 가창골, 칠곡 신동제 등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10월 항쟁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라는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의 사과와 유령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부마 사태라고 하던 거, 광주 사태 하던 것들이 다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다 명칭부터 다 복권이 됐는데 10월 항쟁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월 폭동, 10월 사건 등으로 불렀는데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도 10월 항쟁 위령 사업 지원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또 담당 부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위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등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2020년 10월에 그 가창골이 있는 가창면 용계체육공원에 대구 10월 항쟁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유가족들의 간곡한 그 소망이나 또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막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태우 기자, 위령탑 근처에서 이 유해가 발굴되지 않을까 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5월 24일부터 3주 동안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창골 주변에서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났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적어도 39 정도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단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 1차 발굴 이후에도 계속되는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77주년이 되는 올해 예년보다 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데 조정 기자,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매년 10월 1일 날 10월 항쟁 유족회는 희생자 합동 유령제를 지냈는데요.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지난 6일 유령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10월 항쟁 77주년 행사위원회가 대구 경북 시도민 대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행사가 좀 다른 해보다는 풍족한 편입니다.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달서구 진천동 도나의 집에서 그해 10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를 주제로 이재갑 사진작가의 사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작가는 20년 동안 경산 코발트 광산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10월 항쟁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운동 역사 자료실 그리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21일 대구 노동자 역사 기행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평, 전태일, 전노엽을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날은 10월 항쟁 중심지인 옛 대구경찰서 앞에서 대한방직 청옥공민고등학교 경산 코발트 광산을 답사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비하인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 준비한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